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모두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손준수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광주 72번째 확진자부터 78번째 확진자까지인데요. 대부분이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들로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광주 동구 금양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들로 기존 확진자들로부터 2차, 3차 감염된 사례들입니다. 또 2명은 광주 동구의 요양시설인 아가페 실버센터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요양보호사, 광주 4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특히 광주 73번 확진자의 경우 수술을 받기 위해 조선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가 입원해 있던 조선대병원 5층 52병동이 폐쇄됐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새 발생한 22명의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지난 주말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50명으로 늘었는데요. 광주 동구 광륵사와 다단계 업체 사무실로 의심되는 금양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다가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직장과 교회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광주시가 방역 체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집합과 모임, 행사가 엄격하게 통제되는데요.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과 정부가 정한 고위험군 업종의 PC방을 포함한 13대 업종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앞으로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병설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에서 등교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내일까지 이틀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는 학생들의 밀접촉을 줄이기 위해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앞으로 2주 동안 건물을 통째로 격리시키는 이른바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최근에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세부 수칙을 마련했는데요. 8개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 출입 명부 도입도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36명, 해외 유입 환자는 15명입니다. 국내 환자는 수도권에서 27명이 나왔고 이어 광주 12명, 대전 4명, 대구와 충남, 전남 각각 1명 등입니다. 수도권에선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민 6명이 확진돼 해당 아파트 한 개동 주민 24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선 누적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었고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대형 시설의 집단 감염은 줄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우선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음식점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을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방역 수칙을 내놨습니다. 먼저 일반 식당에서는 1인 반상과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고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단체 식당에서는 시차제 분산 이용과 거리를 둔 좌석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뷔페 식당에서는 공용 집게 사용 시 손 소독제나 비닐 장갑을 꼭 써야 합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최근 항만을 통한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검역 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또 오는 6일부터는 배에서 내리는 모든 선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화물을 하역하거나 산적할 시에는 선원들과 작업자 간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끔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작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8개 고위험 시설에서는 어제부터 QR코드를 통한 전자 출입 명부가 의무화됐습니다. 해당 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곳입니다. 이들 업종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유통물류센터와 대형 학원 등 4곳은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전자 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폐를 이식하는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폐가 심각하게 손상돼 중환자실에서 110여일을 버틴 끝에 찾아온 값진 생명의 기적입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숨해라. 지난달 20일 폐이식 수술을 받은 50세 코로나19 환자. 숨을 크게 내몰아 호흡제 아래 안간힘을 쏟습니다. 폐가 다 망가져 스스로 숨쉬는 것조차 불가능했는데 이젠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폐이식 받기 전에는 최고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폐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 깨끗한 폐에 산소가 싹 들어오고. 위중한 코로나19 환자를 폐이식으로 살려낸 건 국내 최초입니다. 2월에 확진돼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와 에크모라는 인공 심폐기까지 달고 죽음의 문턱에서 110여일을 버틴 결실입니다. 환자의 의지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간호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며 공여자를 기다린 끝에 기적을 일궈낸 겁니다. 헌신적으로 정말 진짜 내 엄마처럼 우리 간호사들이 그렇게 24시간 저희가 계속 붙어서 그거를 안정해드리고. 기존 치료제는 효과가 없어 폐 전체가 딱딱하게 굳는 상황. 폐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식 수술로 잘라낸 코로나19 환자의 폐 조직을 보면 염증 탓에 폐가 치즈처럼 녹아내려 굳어진 폐 섬유화 소견이 광범위하게 관찰됩니다. 원래 폐는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없고 거의 돌덩어리 비슷하게. 환자는 현재 급성 거부 반응 없이 안정적인 상태. 거추장스러운 에크모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큰 호흡을 감당해서 정말 씩씩한 모습으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햇빛, 달빛, 공짜로 받았던 것들이 중요하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본격 시행된 첫날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아서 곳곳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370명 넘는 시위대를 체포했는데요.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극 적용했습니다. 최영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성인이 튕겨나갈 정도의 거센 물줄기는 취재진에게도 예외 없었습니다. 진압에는 고무탄과 최루가스 등도 등장했습니다.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아 열린 시위는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시위대가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요구를 뜻하며 펼친 5손가락에는 어느 것 하나 줄일 수 없다는 한 손가락이 더해졌습니다. Whatever you do, you'll be charged anyway. So I don't think people should fear too much about it.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경찰은 어젯밤까지 약 37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는 10명으로 15살 소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독립이 적힌 깃발을 가진 남성이 홍콩 보안법의 첫 위반 사례가 됐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어제 시위에 수천 명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초유의 입법회 점거에까지 나섰던 1년 전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중국 정부가 설치하는 국가안보처가 주요 사안의 수사권을 가지고 피의자가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정부와 친중 세력들은 주권 반환 기념식을 통해 보안법 시행을 자축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미국의 제재 압박에 맞대응을 시사하며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我们有句老话嘛，你做初一，我做15，必定要予以反制。 시위 현장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홍콩 독립 깃발을 홍콩 보안법의 첫 위반 사례로 삼은 것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홍콩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뜻은 백악관에 이미 전달이 됐고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화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거듭 지지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미 백악관에 전달됐고 미국도 공감하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이 북한에도 전달됐는지에 대해선 대부분 외교 사안이라 설명에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르면 이달로 알려진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이 이를 위한 실무적 성격인지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소집을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가 합리성을 잃었다면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면 충돌한 지 하루 만에 긴급 소집된 국회 법사위.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자문단 소집을 놓고 윤석열 총장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이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을 잃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윤 총장이 지난달 4일 수사팀에 내린 공문을 보면 해당 사건의 수사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고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에 수사팀이 반발하자 대검은 자문단 소집이 총장 직권으로 결정됐다는 공문을 재차 보내기도 했습니다. 총장이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결국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그런 실책이 됐다. 수사팀과 함께 추천하라는 규정과 달리 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자문단원을 추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꾸 중앙지검한테 명단 안 냈으니 개문 발차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핑계가 되는 것이죠. 검찰이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따르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엔 무력감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자문단 소집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한 뒤 추가적인 지휘 감독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한 건 법무부가 정한 공보 준칙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유망주가 지도자들의 가혹행위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가혹행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철인 3종 청소년 대표 출신인 22살 A씨는 소속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가해자들의 죄를 꼭 밝혀달라는 연락을 남긴 뒤였습니다. A씨는 2017년 실업팀 입단 이후 폭행, 폭언 등에 시달렸습니다. 요번에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 때문에. 좋아. 뒤로 돌아. 너는 나한테 두고 가졌어. 욕 먹고 있는 당연하다. 에이씨. 올 초 팀을 옮긴 A씨는 전 소속팀 감독과 선배 등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배가 고파갖고 막 빵을 슈퍼에서 사오다가 걸렸는 모양이에요. 체중이 빠져직하면서 20만치를 사다가 서희가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새벽까지 그 빵을 다 먹었대요. A씨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에 신고했고 최근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진정을 협회에 내기도 했지만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취재 결과 A씨의 팀 동료였던 또 다른 선수 2명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도와줬고 어쨌든 이렇게 됐고 저도 그 사람들 처벌받기 원하니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원했어요. 정치권에서도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 철인 3종 협회 등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올해 기업공개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이 상장한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며 211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53포인트 상승한 2117.23에 코스닥은 5.33포인트 오른 732.9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에도 봉쇄 조치 강화 우려가 상존하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인 오늘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고 그 영향으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HLB도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반면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던 SK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베이징 신파디 시장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는 대규모 핵산 검사가 가능한 실험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시 다싱구에 위치한 다싱 체육관입니다. 비닐하우스 모양의 실험실 16개 동이 체육관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6개 동은 검사 기능별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은 샘플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험실 내부와 외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고성능 공기여과 시스템 등을 설치해 체육관 내부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공기 주입식으로 만든 돔 형태의 이 실험실은 안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설치 속도도 매우 빨랐는데요. 16개 동을 세우는 데 걸린 시간은 각종 실험기구 설치를 포함해 엿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整个实验室都是通过像这样的大小不一的货箱运送而来的，就像搭积木一样，非常的快捷的迅速。 중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 실험실에서는 하루 평균 10만 명의 핵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석 달 만에 성악 공연이 열렸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일본에서는 처음입니다. これまでのようにブラボーの声援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せん。どうかですね、心の中でブラボーを思いっきり叫んでいただきまして。 도쿄 문화회관이 주최한 성악 공연입니다. 실력파 테너 가수 4명이 인기 오페라 등 19곡을 선보였습니다. 今日が来るのが本当に楽しみで、生の音がやっぱり全然リモートとだと全然違うので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ブラボーは心の中で叫んで、拍手は3倍頑張りました。 이번 공연을 재개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꼼꼼히 했습니다. 성악은 관객들을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악기 연주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수 계측기로 가수 비말이 얼마나 튀는지를 계측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객석 앞자리 4줄을 비웠습니다. 또 가수들이 서는 위치도 거리를 두면서도 호흡이 맞도록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관객 수도 3분의 1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관객 수를 줄인 만큼 공연을 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전문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선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른바 선상 난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경제에 중요한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선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원들은 정박지에서도 하선을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at sea? Yeah, I'm already now 11 months.
각국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선박 회사의 대표는 선원 7천 명 가운데 35%의 계약이 이미 만료됐지만 이들을 귀환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걱정입니다. Well, they feel imprisoned without any reason. They obviously the stress becomes heightened. The depression sits in. 국제해사기구는 바다에 고립된 선원들이 현재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들은 가족을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다며 각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8주간의 봉쇄가 해제된 프랑스에 본격 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도심 속 공원을 찾아 오랜만에 일광욕을 즐기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파리 남서부의 아름다운 앙드레 시트로엔 공원. 비키니 차림으로 잔디 위에서 마음껏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C'est-à-dire qu'on est là, on profite le soleil, on profite cette petite liberté d'avoir la possibilité de sortir, respirer et sourire. 일부러 공원까지 나와 점심을 먹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Là c'est la pause déjeuner. Donc un petit break, le petit break de la journée, on profite du soleil, on peut prendre des choses à emporter et manger tranquillement à l'ombre des arbres. 봉쇄령이 대폭 해제된 이후 시민들이 너도 나도 도심 속 공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 시민들에게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생 30여 명이 고열과 복통 등 장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1차 검체 조사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달 26일 이곳 원아들이 집단 장염 증세를 보였습니다. 34명이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제가 공지사항 올리고 나서 금요일부터 아팠다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바로 전화가 왔었어요.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에서 5일치의 보존 식품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일부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살모넬라균이 건이 검출되고 해서 살모넬라 식중독 투석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설사나 이렇게 좀 심하거든요. 열도 나고 아직 조사는 계속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해당 어린이집에 등록된 원아는 모두 120여 명. 보건당국은 장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 원아들은 김치 등 가열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상 등원하도록 했습니다. 집단 급식에서 생기는 건데 집단 급식에서 음식물, 특히 육류나 채소 이런 것들이 오염된 살모넬라 감염이라는 오염된 균이 붙어 있을 때 그쪽을 조리했을 때 잘 생깁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철 집단 식중독이 우려돼 부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확인됐습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농업대학 등이 미국 국립과학원 학회보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2011년부터 8년 동안 중국 10개 도시 돼지에서 검출한 바이러스에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G4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특히 2016년 이후 돼지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양돈 농민 10.4%도 항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돼지 사이는 물론 사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신종 바이러스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고 전염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간 세포에서도 자가 복제를 한다며 양돈 산업 종사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제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냐인데 연구진은 현재까진 사람 간 전염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감염병 근위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not yet shown to be infecting humans, but it is exhibiting what we call reassortment capabilities. 중국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가 또 중국에서 확인되자 당혹스런 눈치입니다. 有关部门和专家将会持续加强监测，
及时预警和处置。 이와 관련한 중국 관영 매체 보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나 당혹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첫 번째 분쟁 조정 결과 핵심 정보를 숨기고 판 일부 펀드에 대해 가입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액 반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결정의 배경 서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불법 판매였으니 이후 운영 과정을 들여다볼 것도 없이 계약 자체를 취소하라. 금융당국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 조정에서 내놓은 결정입니다. 판매 자체를 문제라고 본 건 수익률이나 투자 위험 같은 핵심 정보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해당 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 물량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원금의 최대 98%에 이르는 손실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운용사인 라임은 이를 감추고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위험 같은 11개 핵심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고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이를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하며 상품을 팔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판매에 사기성이 짙다고 봤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기를 적용하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 구제가 늦어집니다. 결국 신속한 구제를 위해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정했습니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이번 조정을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등 5개 판매사가 수용하면 약 1,600억 원어치의 무역금융펀드 계약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라임펀드 전체 사고 금액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따로 분쟁 조정을 해야 해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 오늘은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 대구가 29도, 원주와 대전이 3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전라도 내륙,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는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다가도 언제 비가 내려냐는 듯 날이 개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강우량의 편차가 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40mm 정도입니다. 장마 전선은 일요일부터 다시 북상해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아침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